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의 연금 시스템과 한국의 연금 시스템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의 이민이나 정착을 생각할 때 그 차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큰 빅픽처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의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도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거의 그 공산당 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게 왜 사회주의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한번 나가봤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이 연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런 거 시작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근데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 보수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항상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미스터리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퀘스천을 날렸어요. 왜냐면 아니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왜 좌파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그 미국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날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한국의 보수 우파분들은 항상 보수 우파의 그 핵심을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빼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좌파 진보가 뭐고 우파 보수가 뭔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 셋업했던 양당제, 즉 좌파 우파 시스템은 뭐냐면, 우파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이게 우파입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 즉 성경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좌파에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양의 사회가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좌파 우파를 강요하면 안 돼요. 아주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그걸 통해서 우파하고 싶으면 우파하면 돼요. 본인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파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싶은 사람은 좌파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보장되는 게 양당제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럼 우파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파는 큰 정부를 만드는 걸 싫어해요.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자.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아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챙겨라 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자금 정부주의자들이 우파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시스템을 막 전체 국민에게 다 가입하게 한 다음에 막 사회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우파라는 기치를 넣은 사람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저런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좌파예요. 이 공산당이 할 만한 일을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우파 대통령이 한 사람이 셋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렸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지,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좌파는 그러면은 반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큰 시스템을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들고 이거를 반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는 큰 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거 시도하는 게 좌파인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현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좌우가 헷갈리는 거야. 웃긴 게 뭐냐면
심지어 좌파 정치인들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셋업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좌파가 해야 될 일을 우파 대통령이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속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왜 우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좌파 시스템을 셋업했을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알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남노당의 당원이었어요. 남노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었다가 전향을 한 거예요. 공산당을 탈퇴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파 정권에 쓴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기간 동안 실제로 했던 일은 그 남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산당하고 싸우는 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공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사실은 공산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공을 하면서도 한국의 일정 부분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를 셋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셋업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우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이제 대통령을 했었다. 이렇게 4.19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대통령을 했었다. 그러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속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을 읽어보면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우파처럼 했을 거예요. 미국처럼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금 시스템을 도입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좌성향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석을 놓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를 우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좌우로 헷갈리죠. 좌우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좌는 좌고 우는 우예요.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이에요. 젊은이들이 세금 내는 걸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낸 세금으로 아까 연금 낸 거를 가지고 노인들이 받아먹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굉장히 유교적이죠. 유교입니다. 유교 그 자체가 한국 국민연금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 한국 사회 인구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줄잖아요. 0.7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지금 2023년, 2024년에 노인들이 받아먹어요. 노인들이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인구는 줄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젊은이들이 쎄 빠지게 갖다 바쳐도 남의 엄마, 남의 아빠를 먹여 살리고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는 받아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된 거기 때문에 자, 똑똑한 20대, 30대들이 이거를 재빨리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똑똑한 20대, 30대들은 다 좌파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우파에 서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어서 우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개신교 인구는 한국에서 계속 줄고 있고 20대, 30대 대부분 종교 생활을 안 합니다. 즉 종교 때문에 우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때문에요. 자기가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남의 아빠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가 노인 됐을 때는 받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똑똑한 20대 30대들은 좌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40대 50대는 당연히 사회주의가 좋죠. 왜일까요? 지금 내가 받는 연금이 내가 낸 게 아니잖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큰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좌파입니다. 자, 근데 60대 70대는 예전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가 계속 좌성향으로 가면서 좌파가 많아지면 공산당이 출현하고 그러면 북한처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군이 막 철수해버리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북한한테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 70대 전쟁 경험 세대들은 반공정신이 뛰어나죠. 자,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의 주류가 40대 50대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이렇게 좌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대들이 얼마나 이제 좌성향에서 탈피하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 우성향으로 가냐, 뭐 이게 결정 나겠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셋업한 시스템은 이게 아니에요. 미국식 양당제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이 만든 시스템을 지금 한국에다가 청교도의 그 한 세력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셋업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개신교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런 소리 하기가 진짜 힘든 나라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을 가시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미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미국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의 개인연금주의.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좌파라고 봅니다.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국민연금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제도예요.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게 굉장히 보수 우파적인 청교도의 후예다운 시스템인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의 개인연금이란 건 뭐냐? 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내 월급의 일정 분, 뭐 예를 들면 뭐 10%든 뭐 6%든 이렇게 내 월급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뭐 보통 이 투자 회사들은 보통 이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런 뭐 주식 투자하는 펀드 전문 회사죠. 요 펀드 전문 회사를 그 회사랑 그 본인의 직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 내 월급의 특정 퍼센트를 이제 그 투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회사에서는 내 어카운트, 내 개인 어카운트를 각종 주식에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기업의 그 뭐랄까, 이건 대기업만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없어요. 대기업에 있는 복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봉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그 내가 개인 연금을 투자할 때 그 투자 금액을 매칭해 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매달 연봉의, 그러니까 월급의 6% 정도를 내 그런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 회사에 내 그 뭐랄까 은퇴 연금 계좌에다가 6%씩 내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회사 HR에다 이걸 말해요. 그러면 내 월급의 6%는 자동적으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 회사 내 개인 그 은퇴 계좌 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개인 연금. 그러면 회사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6%를 내가 했으면 회사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 금액으로 6%를 매칭해 줄게요 하고 일종의 보너스의 개념으로 그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매달 나의 주식 투자 은퇴 연금에는 12%씩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은 사실 6%고 회사에서 6%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12%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 월급에. 이렇게 뭐 내가 그래도 회사를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직해서 또 그거를 그대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예를 들면 3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이제 30년간 월급의 12%씩 꼬박꼬박 거기에 이제 저축이 되고 그게 그 주식 투자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줄지 않아요. 인구가 줄지 않고 인구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인구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젊은데 노인들이 뭘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냐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내 건 내가, 내 의료보험은 내가, 내 연금은 내가. 왜 남한테 손 벌리냐? 이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직장인은 은퇴를 하잖아. 한 30년 일하고 은퇴하면은 은퇴해도
이제 그때부터 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돈이야. 내가 옛날에 저금해둔 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수입의 80% 정도를 개인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많이 이제 투자를 잘 한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젊었을 때 이렇게 좀 좋은 회사를 못 다닌 사람들은 연봉이 작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뭐 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도 뭐 보너스를 안 주기 때문에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따로 저축 안 해놓은 노인들은 미국에서 늙으면 홈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그래서 텐트 치고 사는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홈리스 노인들이 미국에서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남한테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쓰레기통을 주워 먹고 살아요. 정말로 제가 본 적 있어요. 뭐 햄버거 가게나 피자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주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미국의 빈곤층입니다. 이게 미국이 선진국인데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이게 미국이 이래서 선진국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을 거는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남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남이 챙겨주는 한국 시스템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산당 같은 제도예요. 한국의 그런 국민연금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그래서 홈리스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통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청교도의 후예잖아요. 교회가 되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 그거를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의무적으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무적으로 돌려주면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마땅히 자발적으로 당신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이런 홈리스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리스들을 이제 먹을 걸 주고 막 그러면서 봉사 활동을 그렇게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남미의 가난한 학생 하나를 후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부자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 된다. 이게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악하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봉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홈리스 봉사하면서 느낀 거는 그 홈리스들이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가 모순이 있어가지고 자본주의가 착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실제로 도와주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홈리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 좌파 진보 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뭐 하는 건 없고 맨날 나이트클럽 가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알거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고 젊었을 때는 가능했어요. 미국은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해도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자리가 늘 많기 때문에 내가 요번 달에 1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바로 그 달에 일을 하면은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 뭔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저축 안 하고 젊었을 때는 사는 게 가능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에 빠져가지고 신나게 돈 벌어던 거 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고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래서 홈리스가 돼서 길거리에서 나 앉아가지고 쓰레기통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돈 벌면 다 나이트클럽 가서 쓰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마약하고 그런 거 회개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먹을 걸 주면서 성경을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은 보면은 해보면, 저도 이제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보의 핵심은 결국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청교도인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게 미국이에요. 자, 국민연금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인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 내가 먹고 살 건 내 거, 내 돈에서 가져간다. 철저하게 이 주의입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미국 적응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